자, 이번 시간에는 23년 6월이에요. 6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대해서 연습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 감성수학에서 준비한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모의고사를 1회분을 지금부터 4점짜리 문항을 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4점짜리 문항을 좀 주요 문항만 좀 하려고 했는데 일단 다 필요할 것 같아서 4점짜리 전체 문항을 지금 여러분들 준비를 했고요. 서울 지역에서는 안 봅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6월에는 모의고사를 보지 않고 부산교육청이었던 것 같은데 부산교육청에서 보는 모의고사 그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서울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당연히 풀어봐야 될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신 준비만 이렇게 좀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나중에 수능도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감각을 유지하는 게 좋아. 그래서 4점짜리 문항, 전 문항을 지금부터 해설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4번 한번 볼게요. 14번 4점짜리가 처음 시작하는 바로 그 문제 14번 문제를 보니까 어디 있어? 잠시만요. 14번 문제에서 그림과 같이 그림 설명을 하겠죠.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과 같이 AC의 길이는 이렇게 끔찍하게 좀 써있네요. 4제곱근 루트 10이라고 써있고요. 그 다음 BC의 길이는 4제곱근 루트 3이라고 써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림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4제곱근 루트 3이다. 그래서 이 BC의 길이를 4제곱근 루트 3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쵸? 자, 그랬을 때 더 이상의 정보는 없는 것 같아. 그냥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이제 CD, 그 다음에 수선의 발. 근데 수선의 발은 그림에서 이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렸다는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뭐 더 이상 문제를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x의 4승, x의 4제곱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네요. 그럼 이제 이것만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되는데, 유명한 공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그쵸? 그대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소공식, 넓이 구하는 공식인데 밑변 곱하기 높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랑 똑같다. 좀 이걸 써야겠다는 생각이 그냥 보자마자 드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먼저 구해봐야 되나? 그치? 요 길이를 먼저 구해봐야겠죠?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겠죠? AB의 길이를 제곱한 것은 이렇게. 그러면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인데 여기서 좀 팁이 있어요. 팁은 뭐냐면 이 단원이 지수 단원이잖아. 그러니까 요 놈을 지수의 형태로 이렇게 바꿔줄 거고요. 요 놈을 제곱을 하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두 놈을 곱해서 그냥 12의 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팁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팁이 없네.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지수 법칙을 썼다. 마찬가지로 요 녀석도 단원명이 지수니까 지수의 형태로 예쁘게 요 놈을 정리해준 상태에서 그대로 제곱을 하니까 이렇게 예쁘게 표현이 됐네요. 그쵸? 근데 팁을 이걸 설명하려고 했구나. 이런 식으로 둘을 써버리면 이걸 계산할 때 한 번 더 약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놈을 제곱할 때 지수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요 녀석을 이런 식으로 제곱을 할 수가 있대요. 그냥 요 놈을 반으로 줄여주는 거야. 그쵸? 요 연산을 이렇게 지수 법칙으로 굳이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요 놈을 제곱했을 때 루트 12가 된다. 원래 여기에 2가 있는 건데 얘는 생략을 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냥 루트 12라고 쓰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야. 요 놈도 마찬가지로 제곱을 했을 때 그냥 뭐가 된다? 루트 3이 된다. 자, 비슷한 똑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루트 12는 여러분들이 자주 봐왔던 거기 때문에 요 녀석이 이제 뭘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렇지. 2 루트 3 요렇게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요 놈은 루트 3이 됐으니까 두 놈을 더했을 때 이제 3 루트 3 루트 3이 3개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AB의 길이를 제곱했더니 3 루트 3이 됐다. 근데 요 놈을 다시 지수 법칙을 써주면 3의 2분의 3승이 되겠죠. 이렇게. 요건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수를 딱 쓰고 그 놈한테 루트를 쓰고 다시 그 수를 딱 그대로 쓰면 요 놈은 3의 2분의 3승이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지수 법칙으로 기억을 해놔야 되는 이런 것들.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그러고 났더니만 이제 요 놈이 이제 AB의 길이였는데 AB의 길이를 제곱한 것이 얘니까 AB의 길이는 그치 이렇게 반대로 지수를 반으로 줄여줘야 된다. 그런 느낌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이거 곱하기 이것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요것만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놈에다가 문제에서 나와 있는 요 x를 그대로 곱한 것은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쵸?
그러면 요거 곱하기 요거다. 그럼 얘가 지수법칙 아까 썼을 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얘도 지수법칙 아까 썼을 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x에 대해서 예쁘게 정리할 필요 없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그렇지. x의 4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전체 4제곱을 해줍니다. 그럼 요것도 4제곱 해주고 요것도 같이 4제곱 해주고 요것도 같이 4제곱 해주고 요것도 같이 4제곱 해주면 아까 만들어놨던 4분의 요 더러운 4분의가 다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깔끔하게 답을 내주시면 4제곱이라는 놈은 이제 약분이 돼요. 그럼 얘는 2가 되겠고 9가 되겠죠? 그래서 분모에는 9가 들어갈 것이고 얘는 12가 그대로 있으니까 이렇게 9분의 12가 될 것이고요. 둘이 약분 촉촉 해주면 3분의 4라는 아주 깔끔한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3번. 자, 이번에 15번 한번 볼게요. 15번. 그림과 같이 함수를 줬다. 함수 2개를 줬다. 여기 그림이 있네요. 그쵸? 그림 보면서 혹시라도 없는 데이터가 있는지를 보자. 자, 그랬는데 만나는 점에 x좌표를 각각 x1, x2라고 한다. x1, x2에 대한 언급이 있네요. 그 다음에 두 곡선이 직선 x는 k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한다. 근데 x는 k가 일단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쵸?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했으니까 각각이라는 거에 집중하고 여기에 이제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다. 이렇게 문제에서 없는 정보만 조금만 입력해보자. 이렇게. 자, 그래 놓고 나니까 이제 뭐 설명 끝났고요. 문제에서 보기에서 옳은 거 찾는 그런 문제인가 봐. 그쵸? 근데 기억을 보니까 갑자기 x1 왼쪽에 있는 점, 요 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네요. 요 점에 대한. 요 x의 원이 8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일단 보자마자 여기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x의 원은 1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너무나도 쉬운 얘기야. 근데 8분의 1보다는 큰지 어떻게 알지? 그럼 이거 유명한 놈이잖아. 그쵸? 유명한 놈. 그러니까 8분의 1보다 큰지를 물어보고 싶으면 8분의 1이라는 데이터를 함수에다가 넣어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쵸? 그럼 함수에다가 8분의 1을 넣어볼 건데 이게 지금 잘 보면 여기다가 8분의 1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8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출력합니다. 됐죠? 근데 여기다가 8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이게 빌어먹을 8분의 64에서 8분의 1을 빼니까 8분의 63이란 말이야. 그럼 로그 2의 8분의 63이니까 사실 이거는 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런데 요놈을 잘 보니까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그쵸?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니?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 딱 x에다 0을 넣었는데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곡선, 이 로그 함수, 아래로 블록한 요 로그 함수는 요 포인트가 이제 0,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쪽 그림이 약간 좀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 시험지에도 이쪽 부분이 되게 뭉개져 있잖아. 그럼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려주시면 여기에 y축이 있는 상태에서 이 포인트가 0,마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런데 8분의 1, 마이너스 3이라는 건 뭐냐면 얘랑 높이가 똑같은 곳에 8분의 1, 마이너스 3이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 8분의 1, 마이너스 3은 여기 위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놈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로그 함수, 요 곡선을 그려준 게 바로 로그 2x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빨간색 그래프와 노란색 그래프가 만나서 생기는 요 점을 지금 문제에서 요 점의 x좌표를 뭐라고 했으니까 x1이라고 했으니까 8분의 1이라는 놈보다는 x의 원이 당연히 뭐다?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라고 출제한 내용이야. 출제자의 의도가 그런 거죠. 그쵸? 근데 물론 여러분들 이 문제는 이 내용을 몰라도 억지로 기억을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두 그래프를 잘 보면 밑이 2인 로그 함수잖아. 그럼 두 놈을 뭐 하다고 놓고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여러분 진짜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풀면 되냐면 마이너스를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니까 로그 2에 8-x분의 1 이렇게 진수 자리가 바뀌고요. 왜냐면 로그 2x였잖아. 그치? 그러면 진수끼리 서로 같으면 이 로그 값은 똑같기 때문에 둘을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럼 양변에다가 8-x를 곱하니까 1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8x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예쁘게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한쪽으로 밀어버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귀여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안 돼서 당황스럽겠지만 우리에게는 필살기 근해 공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짝수가 있잖아요. 짝수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에서 1 빼니까 15죠. 이렇게 x의 1과 x의 2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8분의 1보다 크다 작다를 또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취지의 문제는 아니잖아. 그쵸? 근데 이걸 생각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렇게라도 답을 내세요. 그런 의도로 이제 밑을 2로 맞춰주고 여러분은 또 다른 풀이법을 제공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됐죠?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당연히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연습하라고 낸 문제야.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니까 x의 1과 x의 2 사이에 이번에 k가 있대. 아, x의 k를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딱 x의 1과 x의 2 사이에다가 그려놓으래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AB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그쵸? AB의 길이를 물어보니까 당연히 A가 어디 있고 위에 있고 B가 밑에 있잖아요. 그럼 AB의 길이를 구할 때 어떻게 해주면 돼? 그치? 위에서 아래 걸 빼주면 됩니다. A라는 포인트를 구하고 B라는 포인트를 구한 다음에 A에서 B를 그대로 빼줘야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요놈의 포인트는 K, 로그 2의 K가 될 것이고요. 요놈의 포인트는 K, 마이너스 로그 2의 8-K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위에서 아래 거를 뺀 것이 이제 AB의 길이가 될 테니까 여기서는 위에서 아래 거를 빼주면 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얘와 얘는 둘이 곱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8K라고 쓸게요. 아까 계산했던 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네. 그치? 그럼 요때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요 녀석 요 2차 함수가 최대가 될 때 이 전체는 뭐가 된다? 그렇지. 최대가 된다는 이론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요 안에 있는 내용물 요것만 빠르게 그래프로 그려보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될 것이고요. 언제나 우리들의 관심사는 요 꼭지점이야. 이 꼭지점을 구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얼마? 4가 되겠죠. 그래서 4를 그대로 집어넣은 함수값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6 플러스 4, 8에 32 계산해 주시면 16이라는 최대값을 갖고 거기다가 로그를 그대로 걸었으니까 얼마야? 그치? 4. 물론 여기는 16. 얘가 가지는 가장 큰 최대값은 얼마다? 4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 확인합니다. K가 4일 때가 과연 이 범위 안에 있는지를. 그쵸? K가 4일 때가 과연 이 범위 안에 있는지를.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근해 공식 써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이쪽이 4에서 뭔가를 뺐고 이쪽이 4에서 뭔가를 더한 거니까. 그치? 4가 무조건 그 안에 있다는 걸 확인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다? 그렇지. 16에다가 로그를 걸었으니까 4. 이렇게 해서 얘는 참이다. 이렇게. 별로 생각 없이 했는데 근해 공식이 여기서 마지막에 따질 때 조금 안전장치처럼 도움이 됐네요. 그쵸? 그 다음에 디귿을 보니까 AB의 길이가 4가 되는? 방금 했잖아. 방금 AB의 길이가 4가 되는을 풀었는데 또 풀라고요? 그럼 K는 4, 6이 구했잖아요. 그런데 이 니은과 디귿은 달라. 이 니은은 K의 값을 이 그림에서 요 사이에다가 정해준 거야. 그런데 디귿은 그런 범위를 주지 않았어요. 니은이랑 디귿은 완전히 별개의 명제란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디귿을 풀 때는 혹시 AB의 길이가 이거 말고 또 있나? 또 있죠? 1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위에가 이제 B가 되는 거고 이 밑에가 얘가 A가 되는 거라서 얘가 충분히 4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작업이 필요해요.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경우, 즉 B에서 A를 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다 써놓은 이 식은 A에서 B를 뺀 거죠. 근데 여기는 B에서 A를 뺄 수도 있단 말이야. A에서 B를 뺀 걸 미리 계산을 해놨는데 이번엔 B에서 A를 뺀 것도 계산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빼는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죠, 여러분. 빼는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요 녀석이 뭐가 될 때와 그렇지 4가 될 때와 마이너스 4가 되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요 녀석이 4가 될 때는 위에서 아래 거, 즉 A에서 B를 뺀 것을 4다 이렇게 한 거고 요 녀석이 마이너스 4가 될 때는 B에서 A를 뺀 것은 4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한 방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8K라는 놈이 얼마가 되는 경우와 그렇지 16이 되는 경우와 얘가 마이너스 4니까 16분의 1이 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얘는요 일단 안전장치가 필요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림에서 안전장치가 걸려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밖으로 빠질 수도 없고 물론 여기 앞에서도 마찬가지야. 이 앞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앞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그냥 막 하염없이 갈 수는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얘가 정의가 돼야 여러분 정의가 돼야 뭐 점이 있고 길이가 구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걸 딱 보자마자 K는 일단 진수 조건 이 진수 조건에 의해서 일단 정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K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당연스럽게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놈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진짜 방정식을 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문제에서 서로 다른 K의 개수만 구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진짜 K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근, 실근의 개수, 즉 그래프로 해석해서 문제를 좀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요놈만 빠르게 다시 한 번 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렇게 여기에 K축이 있다고 하면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뭐가 돼요? 그치? 8이 되겠죠?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이미 구해놨단 말이야.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된다는 걸. 그렇지. 16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요 녀석이 16이 되는 건 여기 하나 줘만. K값이 하나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16분의 1이 되는 것도 뭐 마찬가지죠. 16분의 1은 요 밑에 있을 테니까 요렇게 점이 몇 개가 된다는 걸 2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0과 8 사이에서 K값이 몇 개가 나온다. 그렇지. 서로 다른 3개가 나온다. 해서 디귿도 이렇게 기억니은데 역시 모두 다 참이 되는 5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6 한번 볼게요. 16번. 일단 x의 범위를 줬습니다. 0부터 2분의 7파이까지. 범위에서 함수. 코사인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붙인 다음에 2배를 하세요. 그리기 쉬운 함수. 그치? 인지하고 넘어갑니다. 그 그래프와 y는 5분의 8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다음과 같이 넘버링을 하겠다. 그런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건 요 녀석이다. 자, 그러면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시고 5분의 8을 짝대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만나는 점의 개수를 다 구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코사인 x의 그래프에다가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빨리 그래프를 아주 좀 빨리 그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무덤들을 만들어주면 되네요. 여기에 무슨 축을 만들어주고 y축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0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다 색칠을 해주시고 스타트를 해주면 돼요. 그런데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한 사이클을 돌 때 주기가 2파이니까 여기 하늘로 이렇게 솟구친 놈, 여기 요 놈을 2파이라고 잡을 수가 있어. 그럼 요 녀석은 뭐가 되겠니? 파이가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 얘가 2분의 파이고 얘가 뭐 2분의 3파이고 다 세팅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파이, 2파이 요 정도만 세팅을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까지 하라고 했냐면 2분의 7파이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무덤 하나 더 가지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얼마야 이거? 2분의 7파이네. 여기까지만 가주래요. 됐죠? 2분의 7파이. 딱 여기까지만 지금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더 그리라고 했냐면 5분의 8을 그릴 건데 5분의 파이는 선생님 1보다 큰데요? 여기 앞에 2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이 2예요. 2. 그러니까 5분의 8은 그 놈보다 밑에다가 쫙 그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났더니 한놈, 두시기, 석산,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이렇게 7개가 나왔죠. 나이든 티를 엄청 내네 지금. 맞죠? 한놈, 두시기, 석산. 아무튼 칠면조 7개야. 7개. 그래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7개가 됐으니까 여기는 지금 요거 이렇게 숨겨놓은 거야, 여러분. 그쵸? 숨겨놨으니까 n이 얼마라는 사실을, 그치? 7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n은 그냥 7이다. 그런 다음에 눈에 보이는 x의 1부터 x의 7까지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한 다음에 뭐 하래요? 사인 값을 걸래요. 그럼 얘네들 전부 다 더할 건데 뭐 이렇게 두 놈을 더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그냥 보자마자 이 둘을 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파이를 써놨으니까. 그래서 두 놈을 더하면 이 파이의 몇 배? 그렇지, 2배다. 이렇게 쓰는 거야? 됐죠, 이렇게. 그럼 자, 두 놈을 더하면 2파이의 몇 배? 2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요 놈 두 놈을 더하면 요 놈의 몇 배? 그렇지, 2배. 6파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 놓고 나서 요 놈은 그냥 모르니까 x의 1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거기다가 뭘 걸어주세요? 그렇지, 사인을 걸어주세요. 요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그런데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자마자 무슨 파이? 짝수파이. 짝수파이. 사인의 주기는 2파이. 그러니까 짝수파이는 다 날려버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다 날리고 나면 얘만 이렇게 남는 거야. 그러면 사인에다가 뭔가를 쳐박았을 때 뭐가 되니? 이걸 물어보는 건데 이 그래프가 사인 그래프가 아니라 여러분들 코사인 그래프죠. 그리고 이쪽만 보는 거야. 더 이상 얘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x1에 대한 정보만 필요하니까. 그럼 x의 1을 집어넣었을 때 5분의 8이 된다. 이에다가 코사인 x의 1을 집어넣었더니 요 녀석이 5분의 8이 된대요. 근데 나는 지금 사인을 구하고 싶으니까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 얘가 이렇게 4가 되겠죠? 그럼 코사인이 5분의 4가 될 때 사인은 바로 얼마가 된다는 사실을, 그렇지, 5분의 3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재빨리 확인할 수가 있죠. 선생님 부호는 결정 안 하나요? 얘가 너무나도 유명한 몇 사분면의 각이야? 1사분면의 각이니까 부호는 항상 플러스 값을 유지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사인, 무지막지한 사인의 값이 5분의 3이 됐으니까 이게 이제 7호 35잖아요. 그쵸? 35에다가 그대로 3을 더하니까 얼마야? 38. 5분의 38. 답은 4번. 이렇게 깔끔하게 여러분들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17번 볼게요. 17번 보니까 A가 0과 1 사이에 있나 봐요.
양수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곡선이 있다. 그런 다음에 y는 2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를 c라고 한다. 그런 다음에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a, b를 지름으로 한다. 요건 좀 눈여겨봐야겠네요. 그쵸? 원 위에 있다.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건 다음과 같다. 그림을 띡 보니까 그림을 다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놨네요. 그쵸? 근데 a, b가 이제 지름이라는 거 요건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이 있는데, 그쵸? 원이 있는데 이게 지름이야. 근데 원 위에 점 하나를 또 줘.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 놈과 요 놈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돼요? 그렇지. 직각삼각형이 되는구나 라는 걸 그냥 그림상에서 바로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근데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모르는 게 몇 개야? 그쵸? A 하나죠. 지금 A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안단 말이죠. 그러면 식을 아무렇게나 하나만 만들면 돼요. 하나만. 근데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같은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피타고라스는 너무 어렵지. 그치? 왜냐하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뭐 제곱이다. 이렇게. 길이를 다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기가 수직이라는 요 조건 하나를 빨리 이용해서 모르는 거 하나니까 식을 하나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울기의 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이용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접근법이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선생님들이래? 요 놈과 요 놈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y가 2니까 요 놈의 y좌표를 알고 있는 겁니다. 2랑. 그럼 재빨리 x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요 그래프가 지금 요거잖아. 그럼 여기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얘는요. y는 로그 ax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쵸? 문제 맨 앞에 써 있어요. a는 0과 1 사이라고 돼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려야 될 함수 로그 AX라는 이 그래프는 이렇게 감소하는 쪽이었단 말이에요. 감소하는 쪽. 이렇게. 그러니까 요 녀석이 절대값의 영향을 안 받았던 원래 밑이 A인 로그 함수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이걸 꺾어 올린 거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든가 이렇게 해주든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고 났더니 여기가 이제 2잖아요. 그럼 y 값이 2가 될 때 x 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는 놈은 a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요 x 자리에다가 a 제곱분의 1을 집어넣어줘야 y 값은 2가 되겠죠. 그럼 스피드가 바뀌었네요. 요 놈의 좌표는 당연히 y 좌표가 2가 돼야 되니까 a의 제곱 콤마 2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선생님 C라는 포인트는 어떻게 알아요? 자, C라는 포인트는 로그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기본 점이니까 이렇게 1,0이라고 박아주시면 되겠죠. 이제 모르는 건 A 하나니까 식 하나가 있으면 되고 아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빨리 기울기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기울기는 여기서 이걸 빼니까 1-a 제곱분의 여기서 이걸 빼서 마이너스 2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곱하기 여기서 이걸 뺄게요. 그러면 a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그대로 빼주면 2 둘을 곱한 것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와 여기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고요. 요게 조금 보기 꼴보기 싫으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뭘 곱해줄까? 그렇지. a제곱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a제곱을. 자, 그렇게 되면 얘는 1-a제곱이 되겠죠? 그쵸? 1-a제곱. 근데 여기도 1-a제곱, 여기도 1-a제곱이 있으니까 1-a제곱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위에는 얼마? 그렇지. 4a제곱이 되죠. 그놈의 값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서로 뭐하다? 같다. 이것만 이용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a-a분의 1. 요거 한번 구해줘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면 a를 구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저놈이 나오는가 말든가 하겠죠. 그럼 이제 두 놈을 갖다가 놓고 풀면 되는데, a의 제곱도 있고 여기에 a 제곱도 있고 그냥 얘를 전개하려니까 4차식이 나오니까 조금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a 제곱을 t라고 잠깐 치워놨게요. 잠깐. 그럼 요 녀석은 4t가 될 것이고요. 요 녀석은 1-t의 제곱이 되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빨리 2차식으로 좀 전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전개를 다시 하니까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됐죠? 근데 이래도 인수분해가 안 되네. 망했네요. 그쵸? 그럼 원래대로 돌려야지. 그래서 t를 a제곱으로 다시 돌리니까 a의 4승 마이너스 6 a의 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는데 약간 이런 형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죠. 그쵸?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똑같이 a 제곱으로 나누면 요게 이제 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사라지겠죠. 그리고 이 녀석이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a 제곱과 a 제곱분의 1에 관한 식으로 바뀌었네요. 그쵸? 이제 이걸 통해서 a-a분의 1만 구하면 되겠죠. 이건 지우시고 필요 없으니까 제가 자, 그러고 나면 요 녀석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은 자 6이 될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요 녀석은 얘를 뭐 했을 때, 그렇지, 얘를 제곱했을 때 요 녀석 튀어나오고 그리고 마이너스 2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어떤 놈을 제곱해서 4가 됐으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은 뭐 또는 뭐다. 그렇지. 2 또는 마이너스 2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보기에서 이제 2가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보기에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다. 그러면 요걸 봐줘야죠. 그쵸? A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 있었으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비교했을 때 얘가 크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작은 데서 큰 데를 뺐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1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와 삼각형의 갓변 AB, BC, CA 위에 있는 세 점 P, Q, R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딱 줬네요. 그쵸? 그림이 이렇게 주어있고. 그치? 일단 문제에서 뭘 줬냐면 BAC가 60도다는데 그림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볼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5다? 그럼 요 길이는 이제 그림에 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5라고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삼각형 PQR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은 4루트 3이다. PQR? 요거의 둘레의 길이를 줬다고요? 얘는 이제 여러분들 1학년 때 자주 나오던 도형의 이 길이의 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복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풀 수 있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손도 못 댔겠죠. 그걸 모르면 좀 풀기 힘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길이와 길이를 더할 때는요, 계산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무슨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의미를 해석해 줘야 돼요. 만약에 이 문제가 길이의 제곱 더하기 길이의 제곱 더하기 길이의 제곱이었잖아요. 그럼 의외로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길이라는 것을 구할 때 루트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제곱을 하면서 루트를 벗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이 가능하고, 얘처럼 지금 길이들을 그냥 더하는 문제는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무슨 의미를 해석해야 되나?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할 건데 계산은 안 되니까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 그럼 길이와 길이를 더해서 좀 가장 짧고 싶다. 그럼 얘네들이 일직선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근데 지금 이놈과 이놈을 더했을 때 일직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지금. 맞지? 얘가 꺾여 있으니까. 그래서 한 놈을 대칭하는 거야. 누구에 대해서? 그치? 요 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 길이를 대칭을 하든가 아니면 이 길이를 대칭을 해주면 돼요. 그쵸? 근데 선생님은 요런 초이스를 좀 하고 싶다. 요 길이는 가만히 유지를 해놓고요. 요 길이랑 똑같은 길이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만들고 싶네요. 선생님. 이렇게. 길이를 이렇게 대칭을 한번 해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요 길이를, 그쵸? 요 길이를 요거에 대해서 그대로 대칭을 해서 요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길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는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랑 똑같이 되는 거야. 한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이렇게 대칭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 얘네들을 그대로 대칭한 거니까 요 녀석 보조선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요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요 녀석과 역시 마찬가지로 요 녀석도 똑같은 거니까 요 녀석도 합동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근데 지금 요 각과 요 각을 더해서 60도인데 둘이 각이 같고 둘이 각이 같으니까 이만큼이 얼마라는 사실을, 그렇지, 120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길이,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가 가장 짧으려면 이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이때 이 길이가 가장 짧을 때의 상황을 지금 다 조건에서 준 거야. 됐나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이 길이 알아요? 이 길이 모르지. 그래서 이 길이를 편하게 그냥 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요 길이도 x가 되는 거고 요 길이도 똑같이 x가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이쪽에다 좀 복잡하니까 이쪽에다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여러분들 아주 귀여운 요 사이각이 120도가 되면서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이렇게. 됐나요? 그랬을 때 우리 이 길이 구하는 거 너무 쉽지. 이걸 그대로 뭐 하면 돼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럼 여긴 60도가 될 것이고 여기는 30도가 돼가지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유명한
2대 1대 루트 3이라는 369 삼각형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이 길이가 이제 2분의 x가 되고요. 2분의 x가 아니라 2대 1대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x가 되네요. 그쵸? 그러면 이 길이는 요거의 2배니까 그래서 이 전체 길이가 루트 3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선생님 루트 3x니까요. 여기서 문제에서 4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x는 4예요. 이래놓고 못 풀어. 근데 선생님 이게 4면요. 이 길이가 4인데요? 뭐예요 이거? 이 길이가 4인데요? 이상한데요 선생님? 자, 이 길이가 4가 아니라 정확히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얘가 가지는 이놈의 무슨 값이, 그렇지, 최소값이가 되는 거야. 이게 좀 어려워. 왜냐하면 누구나 다 지금 나는 최소값을 구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쵸? 여러분들은 이 길이를 구했고 이 길이가 최대한 더 작아야 된다. 그것까지 해줘야 최소값을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루트 3x가 4 루트 4루트 3이다 이걸 푸는 게 아니라 얘가 가지는 가장 작은 값이 뭐다. 그치? 그게 바로 4루트 3이다. 여기까지 도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x는 4가 아니라 x의 무슨 값이, 그렇지, x의 최소값이 4다 라는 명확한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그림을 그렸을 때 이 길이를 x라고 하고 문제를 풀었고요. 이 x라는 놈이 가장 짧을 때가 얼마다, 그치? 4다 라는 여기까지의 결론에 도달을 해야 돼. 그러면 이런 길이 중에 가장 짧을 때가 언제냐면, 그렇지, 바로 높이죠. 얘가 수직으로 갖다 꽂혀야 요게 x가 돼서 얘가 가장 짧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높이를 4라고 준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이런 길이 중에 가장 짧은 길이가 바로 요 수직 높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힘들었지만 요게 높이가 4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어떤 조건이었고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밑변이 5고 높이가 4가 돼서 둘이 곱하면 20. 반 나누니까 얼마야? 10. 그래서 깔끔하게 답은 10이다. 찍은 사람들은 1번으로 절대 못 찍게 1번에다가 조심스럽게 박아놔요. 그렇죠? 아주 뭐랄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자, 이번에 19번 문제. 19번 문제를 또 보니까 또 그림이 있네요. 그림이 있고 이번엔 지수함수. 지수함수를 줬는데 이제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그려져 있습니다. 됐죠? 그럼 뭐 문제를 뭐 슬쩍 읽어봐도 알겠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거 정보는 좀 알고 있어야겠죠. 점피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것도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은 이런 거 많이 금방금방 보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됐죠? 자, 그 상태에서 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그림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5다? 원에는 지금 반지름의 길이를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에다가 반지름의 길이는 5다. 이 정도는 기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나머지는 뭐 필요 없나요? 이거 아까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이 정도만 기입을 해주면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7이다. PR. 요 P와 R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7이다. 요건 이제 그림에다가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PR의 기울기. 요 놈만 이제 따로 이렇게 기입을 해주면 더 이상 이 긴 문장을 읽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A를 구해서 6제곱 하래요. 그쵸? 이제 A만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모르는 건 몇 개? 1개예요. 정말 신기하죠? 그림에서 우리가 모르는 거 사실 하나야. 그쵸? 하나죠? 하나. 근데 정보를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자, 근데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수 있냐면, 일단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치? 밑이 A인 지수 함수가 있잖아. 여러분들이 밑이 A인 로그 함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았잖아. 근데 그래도 그리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에 요 놈을 뒤집어 놓은 함수를 그려놨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집어서 그림을 그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지 마세요. Q를 지나게 돼 있습니다. 얘가 정확히 Q를 지나게 돼 있어. 그 이유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A의 X라는 지수함수와 로그 A의 X라는 로그 함수는요, 정확히 누구를 기준으로? 그렇지. Y는 X를 기준으로 완전히 대칭이거든.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긋기만 하면요, 무조건 이렇게 대칭되는 점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만들어 버리면 이 점과 이 점이 정확히 누구에 대해서, 그치?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얘를 그려주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p, q라고 잡았을 때 알아서 이 포인트가 q, p가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됐죠?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 요 분과 요 분이 또 완벽하게 x축에 대해서 완전 대칭이거든. 그러면 당연히 이 점은 q, p가 돼요. 이렇게. 에이 선생님 얘네들이 대칭이라는 보장이 없는데요. 얘는 이런 점일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그려져 있어? 원이 그려져 있죠. 이 원은 사방팔방으로 엄청나게 대칭이란 말이야. 이 원의 입장에서도 보면 x축에 대해서 완전히 대칭이니까 이 점과 이 점이 완벽하게 대칭이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원래 모르는 건 A 하나였는데 여러분들이 이 점을 P, Q라고 쓰면서 모르는 게 몇 개로 늘어났어요? 3개로 늘어났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식이 3개가 필요한데 첫 번째 식. 반지름의 길이가 5다를 이용해서 중심 0,0에서 요 P까지, Q까지, R까지 모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길이는 얼마다? 5다. 요거에서 식 하나 만들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이건 이용했거든? 이용을 해서 얘를 만들어낸 거니까 이건 식을 쓴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더 이상 쓸 필요는 없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얼마라고 했어요? 그치? 마이너스 7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통해서도 답을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이용할 게 없네요. 됐죠? 그럼 그대로 가볼까요? 그대로. 길이가 얼마다? 5다 했으니까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은 얼마다? 그렇지, 5다. 이렇게, 25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만들어 주시면 여기서 이거 뺄게요. 그러면 Q-P 분해. 여기서 얘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기울기는 마이너스 7이다. 근데 마이너스 다 없애주면 이런 식이 될 것이고요. 여기다 그대로 7을 곱해주면 P 플러스 Q는 곱해주시면 7Q 마이너스 7P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가 되고요. P 넘겨주시면 8P Q 넘겨주시면 6Q 2로 약분 한번 해주시면 4P 4P는 3Q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됐죠? 그럼 요 녀석은 안녕. 이제 모르는 거 PQ 2개인데요. 식 2개 있으니까 연립을 통해서 빨리 답을 낼 수 있고요. Q 자리에다가 3분의 4P 넣을게요. Q 자리에 그대로 3분의 4P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P 제곱 플러스 9분의 16 P 제곱은 25다. 이렇게 깔끔하게 식이 정리가 되고 여러분들 이거 통분해서 계산을 하면 9분의 25P 제곱이잖아. 그래서 P 제곱이 얼마라는 걸, 그렇지, 9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P는 당연히 얼마야? 그렇지, 3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요 피타고라스 또는 요거에 의해서 당연히 Q가 얼마? 그렇지, 4가 된다 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구할 필요가 없네요. 3,4라는 점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성립해야 되니까 A를 3번 곱한 것이 4다가 될 것이고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A의 6제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제곱해서 답은 얼마다? 그치, 16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1번 이렇게 또 찍은 사람 못 찍으라고, 답 절대 못 내라고 1번에다가 또 박아 놓으셨네요. 됐죠?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구합니다. 자, 이번에 20번. 10번은 조금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웠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문제 접근은 쉬우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함수 2개를 줬어요. 완벽하게 2개를 준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뒤에 n이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고요. 아무튼 두 놈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다. 누가? y는 t가. 그때 x좌표를 각각 알파 t, 베타 t라고 하래요. 이 두 놈의 교점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y는 t와 얘와의 만남, 또 y는 t와 얘와의 만남을 구하래요. 그러면 알파 t, 베타 t를 뭐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y 자리에 t 넣으면 되죠.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것은 4의 t승이니까 알파의 t는 4의 t승. 암산도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베타의 t. 베타의 t는 y 자리에다가 t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를 넘긴 다음에 이제 지수의 형태를 바꿔주면 되니까 2에 t 플러스 알파. t 플러스 n, 미안. 그 다음에 2 넘기니까 이런 식으로 알파 t와 베타 t를 좀 비교적 거의 암산에 가깝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알파 t에서 베타 t를 뺀 것의 제곱은 k제곱이다. 요걸 풀어주래요. 요걸. 그럼 알파 t랑 베타 t 구했으니까 진짜 뺀 다음에 제곱할 거야? 아니지. 여기가 지금 같이 k제곱이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알파의 t 마이너스 베타의 t 요 놈이 될 수 있는 것이 k 또는 마이너스 k다.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요걸 좀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알파 t 마이너스 베타 t가 뭔지를 일단 구해봐야 돼. 그래서 알파 t에서 베타 t를 뺍니다. 그러면 4의 t승 빼기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지수 법칙을 좀 써서 정리를 해놓으면 좀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죠? 이제 요 놈의 k 또는 마이너스 k가 되면 되는데 요거를 좀 해석할 때 한 방에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절대값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그 놈은 뭐다? k다. 요렇게 놓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보통 요런 놈을 만났을 때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것도 할 줄 알아야 돼. 왔다 갔다 해놓으면 되게 좋아요. 아, 이게 이 의미고 또 이게 이 의미구나. 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구나. 어쩔 때는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게 좋고요. 어쩔 때는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것도 좋기 때문에 둘 다 써놓는 거 굉장히 추천할게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걸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은 자, t의 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t의 값이 서로 다른 3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일단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유명한 지수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이 녀석을 당연히 여러분들이 치환을 하겠죠. 선생님은 문자 충돌을 막기 위해서 그냥 별이라고 할게요. 이러면 문제에서 막 이렇게 중복되는 문자 없지 이럴 필요가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별이라고 놓으면 끝나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별이라고 놓는 순간 얘가 별제곱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식을 써봤을 때 별제곱 마이너스 2의 n승의 별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놈의 절대값을 붙인 것이 얼마다? k다. 이걸 풀어주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요거 위에 걸 풀어서 위에 걸 푼다는 얘기가 뭐냐면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얘를 이제 이차함수로 해석할 수가 있죠.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k가 될 때와 마이너스 k가 될 때를 생각해도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 k라는 놈을 그냥 한 방에 그어서 그러니까 요 이차함수를 여러분들 절대값 붙여서 꺾어 올린 다음에 k만 쭉 그려도 한 방에 문제가 풀리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풀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별로 어려운 이차함수가 아니네요. 그렇죠? 물론 얘를 몰라서 정확히 그릴 수는 없지만 일단 추계 방정식 이차함수의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2의 분의 b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의 분의 b니까 일단 얘를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됐죠? 그러면 요놈의 포인트가 지금 2의 n-1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됐나요? 근데 그 놈을 꺾어 올릴 거잖아. 그치? 이놈을 꺾어 올릴 거니까 무슨 축이 필요해요? 그치? 이 별축이 필요해요. 그럼 얘를 꺾어 올렸다고 할게요. 올려서 그림을 그리면 다시 여기다 그릴게요. 다시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주시면 이제 여러분들 별축이 있고요. 꺾어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꺾어 올렸습니다. 됐죠? 그런데 얘는 우리가 치환을 한 2차식이기 때문에 항상 범위를 조심해야 돼. 우리가 2의 t승을 별이라고 치환하는 순간 별이 0보다 크다는 자체 범위가 생기거든요. 그럼 0의 위치가 지금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요놈의 좌표는 이게 2의 n-1승이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커요. 그럼 0의 위치가 여기 아니면 여기일 테니까 여기다가 0을 한번 넣어보는 거야. 그럼 0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 0이 어디 있었겠니? 여기 있었겠네요. 그래야 얘가 마이너스 값 마이너스 2를 출력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럼 실제로는 요 그림에서 여기에 이제 0이 있는 거고 0보다 작은 이쪽은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빵꾸를 뚫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빵꾸를. 됐나요? 빵꾸를 그대로 뚫어주셔야 됩니다. 별은 0보다 큰 거니까. 근데 실제로 0을 집어넣으면 아까 이게 마이너스 2였고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여기가 2가 돼야 된단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뭐만 해주면 돼요? 그렇지. 요 K만 더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럼 K를 그렸을 때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그어져서 몇 점에서? 요렇게 세 점에서 이 꺾어 올린 그래프랑 만나줘야 된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귀찮은데 우리가 얘를 어디다가 별 자리에 집어넣어서 계산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얘가 4의 n-1승이고요. 제곱한 거야. 그 다음에 별 자리에다가 2의 n-1승을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계산을 했더니 얘가 이제 힘들어. 2분의 1에 그치 4의 n승 그리고 빼기 2. 물론 절대값 붙일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또 지수법칙에 의해서 4분의 1이 될 것이고요. 4분의 1에서 2분의 1을 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에 4의 n승 될 것이고요. 그리고 빼기 2. 이렇게 되네요. 그쵸? 자, 이놈은 절대값을 붙여서 전부 다 양수화를 시켜주면 되니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요 꼭지점의 데이터는 4분의 1, 4의 n승 그리고 플러스 얼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그놈과 그놈 사이에 누가 있으면 된다? 그렇지. K가 있으면 된다. 를 풀어주시면 여러분들 문제에서 원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몇 개다? 3개다. 이게 완성이 되는 거야. 조금 어렵죠?
자, 마지막입니다.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K는 요놈과 요놈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2보다는 크고 K는 뭐보다는 작다. 요놈보다는 작다. 이렇게. 요건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습관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게 좀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습관이에요, 그냥.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있냐면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 값들의 합이 얼마다? 10이다. 이랬거든? 그럼 K가 될 수 있는 거 2보다 크면 되니까 얼마야? 3, 4, 5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이렇게 다 더하니까 얼마예요, 여러분? 그쵸. 얘가 12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런 K는 몇 개? 그치. 3개가 돼야 된다. 3, 4, 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요 녀석이 지금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 5보다는 어때야 되고 완전히 커야 돼요. 대신에 뭐보다는 작아줘야 돼. 그치? 6보다는 작거나 같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근데 너무 귀여운 게 여기 n이 자연수거든? 그럼 얘도 자연수고요. 이 더한 것도 자연수가 돼버려서 얘가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안 돼요? 그치? 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가 6밖에 안 되니까 얘가 4밖에 안 되고요. 아, n이 얼마라는 사실을, 그치? 2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n이 2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게 알파2, 베타2를 구하래요. 둘이 더하래요. 그럼 n이 2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 n은 더 이상 이제 숨겨진 숫자가 아니라 그렇지. 진짜 숫자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알파 t였고 요게 베타 t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뭘 집어넣었어. 그치? 마지막 t에다가 2까지 더 집어넣으래요.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럼 요거 4의 제곱 16이고 2의 4승 16이니까 둘이 더하면 30인데 거기다가 2를 추가시키니까 답은 얼마야? 그렇지. 이번엔 5번이네요. 34. 이렇게. 극단적으로 아주 보기에 1과 5를 넣어서 3, 4, 5 찍은 놈들 다 죽어! 이런 아주 거룩하신 출제자의 의도가 엿보이는 보기 배열이네요. 됐죠? 이렇게 20번을 깔끔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대망의 객관식 마지막 킬러 문제입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이걸 푼 사람이 있을까? 푼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시험에서는 거의 풀기 힘들었다고 봅니다. 다른 문제들을 다 풀고 이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을 거고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 문제를 좀 충분히 좀 오랜 시간 한 30분? 30분 정도는 투자를 했었으면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찔러보다가 이제 풀었을 만한 그런 아주 굉장히 높은 난이도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출제하는 어떤 목적은 뭐냐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정말 난이도 높은 개념들만 좀 넣어놓은 문제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렸을 텐데 선생님은 당연히 지금 해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배제를 할게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학생이었다. 그럼 나도 똑같이 어떤 시행착오를 할 거 아니야. 그 시행착오를 다 일일이 설명하면서 하려니까 조금 내 스스로가 좀 약간 이상하게 초라해지더라고요.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그게 잘 되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흉내내는 것밖에 안 돼서 이제 여러분들을 좀 뭐랄까요. 그래 아무튼 내가 감히 여러분들을 흉내낼 수 없는데 흉내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정확히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확히 설명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AB의 길이는 4고요. 그 다음에 3루트 2 길이를 줬고 45도를 줬어. 그림을 줬는데 일단 길이 줬고 그 다음에 각을 줬고 뭐 외접원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없어요. 더 이상 없네요. 더 이상 없죠. 뭐 접점과 어쩌고 저쩌고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접점이구나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문제에서 나와 있는 길이를 먼저 세팅을 해놓는 게 좋으니까 AB의 길이는 4다. AB의 길이는 4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 준 게 뭐야? 3루트 2. BC의 길이는 3루트 2다. 그래서 요 길이를 3루트 2라고 준 거야. 그 다음에 또 뭘 줬냐면요. 45도. 45도가 ABC니까 요거 이제 여러분 45도라고 줍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치? 요 AC의 길이를 여러분들 구할 수 있어요. 뭘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그래서 일단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코사인 45도는 이 45도를 가지고 45도를 끼고 있는 두 변 4와 3루트 2를 가지고 장난칩니다. 2 곱하기 4 곱하기 3루트 2 써주시고요. 그대로 올리면 16 되고요. 그대로 얘가 98 마이너스 AC의 길이. AC의 길이를 똑같이 제곱해서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계산을 해줄 건데 코사인이 이제 루트 2분의 1이니까요. 여기는 루트 2와 루트 2를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툭툭툭 2, 4, 8, 8, 3, 24. 24를 이쪽에다 올려주시면 얘가 34였고요.
얘가 AC의 길이의 제곱이 돼서 얘가 10이면 되고요. 그 다음 AC의 길이는 얼마다? 그렇지. 루트 10이 된다. 까지는 뭐 잘하는 학생이건 조금 부족한 학생이건 전부 다 도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갑자기 너무나도 생뚱맞게 이게 다야. 그런 다음에 이 길이 구하는 문제. 그렇죠? 그런데 A라는 포인트와 B라는 포인트는 그냥 일반적인 점이 아니에요. 접점입니다. 접점. P에서 접선을 두 개 이렇게 준 거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P, A, B 이런 삼각형을 또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얘가 접점이었기 때문에 이 둘의 길이는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등변이에요. 그럼 얘가 이등변이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각, 얘를 알파라고 했을 때 얘가 알파가 된다는 사실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요 각을 지금 알파라고 둔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좀 좋은 성질이 뭐냐면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알파예요.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저편각이라고 부릅니다. 저편각이라고. 뭐 용어는 뭐 좀 어렵죠. 접점을 기준으로 해서 현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그놈에 대한 무슨 각, 그치? 원주각이 바로 이 각이다. 이게 바로 저편각인데 저편각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까지 와야 되냐면 저편각을 몰라요. 저편각을 몰라. 그러면 이 원이라는 거에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중심을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주면 이렇게 연결을 마저 할 수, 오라고 할게요. 마저 할 수 있고 여기가 지금 알파고 여기가 알파라서 여기가 이렇게 여러분 90도예요. 이렇게 90도. 안 그래 보이지만 여기 90도입니다. 그러면 요 각이랑 요 각을 여러분들이 90도에서 알파를 뺀다라고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요 각은 뭐가 되겠니? 이미 얘네들을 더해서 파이가 있었으니까 얘가 2알파가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요게 2알파가 되니까 여기 중심각이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각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 그렇지. 원주각은 다 알파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저편각의 원리예요. 됐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가 알파가 된다는 사실까지 알아낸 거야. 그러면 지금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이 알파에 대한 삼각비를 모조리 다 구할 수 있어요. 일단 세 변의 길이를 아니까 코사인 알파를 구할 수가 있겠죠.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그럼 당연히 코사인 알파를 구하면 그걸 뭘로 바꿔치기 할 수도 있어? 그렇지. 사인으로도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됐죠? 그리고 코사인의 값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인의 값은 무조건 플러스야. 왜? 이 알파라는 것은 삼각형 내부에 있는 내각이기 때문에 무조건 0도와 180도 사이에 있겠죠? 그럼 사인의 값은 무조건 플러스니까 코사인의 값을 알면 사인의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또 끝났네요.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것도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얘네들 세 개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써서 코사인 베타를 구한 다음에, 그쵸? 또 마찬가지로 사인으로 바꿔치기 해도 되는데 이 방법보다는 여러분들이 사인을 구하고 나면, 사인 알파를 구하고 나면 얘네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얘네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통해서 사인 베타를 또 구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사인 베타를 구하냐면 지금 이 그림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것이 여기가 45도라서 135도라는 특수각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각이 135도니까 여러분들이 이 커다란 삼각형에서 이 각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넓이는 이쪽 넓이와 이쪽 넓이를 더한다 라는 개념을 쓰면 바로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게 이제 시나리오고 선생님은 지금부터 계산만 할게요. 오케이? 이거는 시험 때 바로 보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선생님이 내 모든 걸 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걸 걸 수 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삼각함수 활용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형의 넓이인데 그럼 다 썼나 이거를? 이러면서 계속 생각을 했었어야 뭐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코사인 알파를 구할 거니까 3루트 2와 루트 10 얘네들 가지고 장난칠게요. 2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3루트 2 제곱하면 10이고요. 제곱하면 18 그리고 16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요. 좀 힘드네. 얘가 얼마가 되냐면 2 빠졌고 4, 3, 12가 되고요. 그리고 루트 5가 되네요. 2 되고요. 10이 됐죠. 그럼 둘이 없어지면서 루트 5분의 1이야. 루트 5분의 1. 코사인의 값이 루트 5분의 1이다. 그러면 사인의 값은 여러분들 루트 5분의 2라는 걸 좀 어느 정도 암산할 수 있습니다. 사인 값은 루트 5분의 2다.
됐죠? 그 다음에 사인의 값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니까 코사인의 값, 코사인 베타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얘네들이 마주보고 있잖아요. 사인 법칙을 여기서 써주는 거야. 그럼 4를 사인 알파 루트 5분의 1로 나누니까 2분의 루트 5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루트 5가 됩니다. 사인 법칙. 그 다음에 3루트 2를, 그치? 3루트 2를 사인 베타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자리를 쏙 바꿔주면 되잖아. 그래서 사인 베타라는 놈은 얘네들이 자리를 그냥 바꿔준 거야. 그럼 이렇게 쓸게요. 2루트 5분의 그냥 3루트 2라고 예쁘게 정리도 안 하고 이렇게 쓸게요. 나중에 계산을 했을 때 막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사인 베타를 구해놓습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펼치고자 했던 이론이 뭐냐면 이 전체 넓이를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려면 요 길이를 일단 또 구해야 되거든. 근데 요 길이 알고 있단 말이지. 4란 말이지. 그럼 요 이등변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그대로 이렇게 수직으로 갖다 꽂아주면 여기가 이제 2가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얘로 넘어오는 과정이 코사인의 과정이니까 이 길이는 코사인 알파분의 2가 돼요. 됐죠? 그럼 코사인 알파는 이미 여기서 구해놨습니다. 요 놈분의 2니까 요 길이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2루트 5가 되네요. 너무 어렵죠?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2루트 5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행동.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뭐냐? 이렇게 지우는 거죠. 이렇게 지워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커다란 삼각형, 전체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2루트 5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사인 135도. 이게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고요. 이 왼쪽 삼각형 알파를 가지고 장난칠 거고 오른쪽 삼각형 베타를 가지고 장난치면 되겠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 이 길이를 x라고 하고 지금부터 넓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2루트 5 x 사인 알파. 사인 알파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쓸게요. 루트 5분의 1. 그쵸. 정리할 필요 없죠. 루트 5 둘이 약분돼서 너무 고마워요. 플러스 2분의 1. 이번에 오른쪽 삼각형입니다. 오른쪽 삼각형 루트 10이랑 x 가지고 장난칠게요. 루트 10 x. 자, 이번에 사인 베타인데 사인 베타 어디 있어? 여기 있죠. 2루트 5분의 2루트 5분의 3루트 2.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랬더니 엄청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x에 관한 귀염둥이 1차 방정식 나왔네요. 마지막 계산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인 135도는 루트 2분의 1입니다. 됐죠? 그럼 얘네들이 약분이 되면서 얘가 루트 5가 남을 것이고요. 루트 5, 루트 5 하니까 5가 됐죠? 2 없어지니까 얘는 5가 돼요.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는 5다. 그 다음에 여기 루트 2 없어지고요. 2 없어지니까 2x 남네요. 마지막 계산은 좀 쉽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루트 10이랑 같이 까고 싶거든? 그래서 루트 2, 루트 2를 이렇게 연산을 해주시고 루트 10, 루트 10 없애줄게요. 이렇게. 그럼 루트 2, 루트 2가 다시 2랑 없어지거든요? 그럼 2분의 3x네요. 어머. 2분의 3x다.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은 이제 통분을 하면 2분의 7x인가요? 그것이 얼마다? 5. 따라서 여기다가 그대로 뭐만 곱해주면 돼. 그치? 7분의 2만 곱해주면 답은 7분의 10인가요? 그래서 7분의 10이 없으면 여기 있네요. 7분의 10.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답을 내면 되고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고 이 문제를 못 풀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는 너무나도 공부하기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킬러 문제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26번입니다. 단답형 문제로 왔어요. 실수 xy에 대해서 1보다 큰 두 자연수 a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가능한 한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보던 유형이니까 빨리빨리 풀어보자. 일단 요 첫 번째 가라는 조건을 보면 여러분들이 a라는 놈은 12의 x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는 12의 y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건 너무 억지예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얘를 왜 합니까? 근데 이거는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양변을 뭘로 나누는 거야? xy로 나누면 얘가 y분의 1과 x분의 1의 합으로 표현되고 그놈은 이제 2가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야 되니까 당연히 x분의 1과 y분의 1이 보여야 된다는 걸 가만 보고도 사실 유추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야 돼요. 바로. 시간 아깝습니다. 바로바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요 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야 되니까 요 지수에 있는 요 놈, 요 두 놈을 지금 더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식 전체를 뭐 해줘야 돼? 그치,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A, B 두 놈을 곱한 것은 12에 요 두 놈을 더한 게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자연수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놈을 곱해서 12의 제곱이 되는 걸 모조리 다 찾으면 되는데 이 12라는 것이 2의 제곱과 3을 곱하는 거고 그 놈에다가 다시 제곱을 하라고 했으니까 요 놈이 이제 2의 4승과 3의 제곱을 곱하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몇 개 해보면 A가 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1이야. 그러면 B가 될 수 있는 것은 144. 얘가 2다. 그러면 2 까고 이제 여러분들이 72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세도 되는데 이게 결국 뭐랑 똑같냐면 A가 결정이 되면 B는 알아서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A가 결정되면 B가 결정되니까 A가 될 수 있는 것의 개수가 요 순서쌍의 개수랑 똑같은 건데 A가 지금 뭐냐면 144의 약수만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재빨리 요 놈의 약수의 개수를 빨리 세주면 순서쌍의 개수를 셀 수가 있는데 약수의 개수는 여러분들 요거 하나 1 더해서 5 요거 하나 1 더해서 3 그래서 두 놈을 곱해서 15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쓸 때 15라고 쓰면 틀리고요. 문제에서 약간의 낚시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1보다 큰 두 자연수 A, B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1, 144 이거 안 돼요. 그쵸? 마찬가지로 144와 1을 곱한 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5개의 경우 중에 2가지의 경우를 제거시켜서 답은 몇 가지다. 그치? 13가지의 순서쌍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27번 한번 볼게요. 27번 보니까 어떤 로그의 값을 조금 이렇게 더럽게 줬어요. 로그 값을 주고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200 이하의 자연수의 대값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녀석을 정리할 수 있으면 최대한 좀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일단 여러분들 요렇게 바꾸는 작업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요 8, 2, 로그 8의 2는 3분의 1로 바로 연산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게 8인 것보다는 여러분들 2인 게 좋으니까 3을 앞으로 떨궈주면서 3분의 2의 로그 2의 n이다. 요렇게까지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계산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때 요 놈이 뭐가 돼야 된다? 그렇지. 자연수가 돼야 된다. 그런데 여기도 3이 있고 여기도 3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3을 양변에 곱해주자. 그러면 자연수에다가 3을 곱한 거. 다른 말로 3의 배수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요 녀석이 3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3의 배수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자연수입니다. 그쵸?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되고 요 앞에 여러분들 1이 있어요. 그쵸? 1이 있기 때문에 요거 1을 빼줄게요. 1로 이렇게 보낼게요. 됐죠? 그럼 지금부터는 요거 요 놈이 3의 배수보다 1 작은 놈 요걸 이제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써보면 이제 여러분들 로그 2의 n이 2분의 자, 3의 배수니까 그냥 편하게 3k라고 쓰자. 3k-1 요게 돼야 된다. 요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n이 있고 여기도 k가 있어서 문자가 2개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에는 일단 일일이 나열해 주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기서 더 이상 뭐 어떤 스킬을 써서 뭘 좀 예쁘게 바꾸는 것보다는 재빨리 요 녀석이 될 수 있는 값들을 쭉 나열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일단 이놈에 나열해 보면 k 대신 1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야? 그렇지, 2가 되겠죠. 얘는 2가 됩니다. 또 여기다가 이제 k 대신에 2를 집어넣을 때는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여기 시험 범위에 나오지 않았지만 수열의 개념을 쓰면 좀 빠르거든. 여기가 3이라는 얘기는 여기 3씩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k 대신 1 넣고 2 넣고 3 넣고 4를 넣으면 계속 3이 추가된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연산을 할 때 2분의 5 이렇게 2분의 8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빨리빨리 연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2분의 14 이런 식으로. 됐죠? 3씩 계속 늘어나도록 해서 빨리 나열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됐나요? 그럼 이제 이놈이 로그 2의 n이 돼야 되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n이 자연수잖아요. 그쵸? 이 n이 자연수인 상태에서 요거 이제 계산하면 1이거든? 이거 가능합니다. 그쵸? 근데 2분의 5가 되려면 이 n이 뭐가 돼야 되냐면 그냥 해보자. 그냥 바로 쓰자. n은 그냥 바로 구하면 2분의 그러니까 2의 1제곱 맞죠? 그 다음에 2의 2분의 5제곱 그쵸? 그 다음에 2의 2분의 8제곱이니까 4제곱이 되고요. 2의 2분의 11제곱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7제곱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n이 자연수니까 이런 거 안 되고 이런 거 안 되고 될 수 있는 건 얘네들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선생님? 문제에서 2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다음 걸 유추해보면 얘가 또 3씩 커지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해당되는 값은 2의 10승이 될 텐데 2의 10승은 이제 1024라고 해서 넘어가잖아요.
안 되겠죠? 그래서 될 수 있는 건 이렇게 3개가 될 것이고 계산해주면 2, 그 다음 계산해주면 16, 계산해주면 2의 7제곱이 128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 계산해주면 130, 거기다가 이제 16 더하니까 146인가요? 맞죠? 그래서 146이라는 아주 깔끔한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28번입니다. 28번 보니까 x의 범위를 0부터 8파이까지 줬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이제 새롭게 정의를 해줬어. 가족권, 나족권을 이용해서. 근데 일단 가족권은 좀 쉬워. 왜냐하면 0부터 파이까지 이제 여러분들 사인 함수를 그냥 그리면 되니까 이제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무덤 하나를 이렇게 얹어주면 되겠죠. 대신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3까지 올라가겠죠. 여기 앞에 3이 있으니까. 이렇게 0부터 파이까지 함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요거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얘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여기도 제곱이 있고 제곱이 있으니까 이 둘이 그냥 뭐 할 수도 있고 그렇지. 같을 수도 있고요. 또는 f의 x는 f의 x 플러스 파이와 부호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이걸 해도 좋고 이걸 해도 좋고 자 그러면 0부터 파이까지 함수를 줬으니까 그 다음 0부터 2파이까지 함수를 이 밑에 있는 나조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나조건이 무슨 의미냐면 fx라는 함수는 그쵸? fx라는 함수는 분명히 fx가 있었는데 그놈을 얼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그치? 마이너스 파이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f가 그대로 된다. 근데 이걸 또 반대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한다는 건 뭐냐면 fx의 그래프가 있었는데 그 f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파이만큼 이동했을 때 얘가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 그럼 얘를 평행이동해서 얘가 그대로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면 된다라는 걸 얘가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지금 무슨 차이가 있어요? 부호 차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얘를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얘를 만들어주고 그걸 뒤집었을 때 얘가 되면 되니까 파이부터 2파이까지 가능한 한 함수의 그래프는 이거 아니면 이거란 얘기죠. 그럼 당연히 스피드가 붙고 여러분들 탄력이 붙으면서 2파이부터 3파이까지는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쵸? 이렇게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8파이까지 여러분들이 무덤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쵸? 근데 그게 위로 이렇게 무덤을 만들지 밑으로 무덤을 만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쵸?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 fx는 3이다. fx는 3이다. 어디서만 정의가 돼 있다고요? 8파이까지만 정의가 돼 있다고요? fx를 3이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었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몇 개다? 5개다. 근데 여기가 지금 3이란 말이지. 이 함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아무리 올라가도 3까지밖에 못 올라가는데 그 5개의 실근이 나온다는 얘기는 위로 올라간 무덤이 총 몇 개? 5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8개의 무덤을 그릴 건데 위로 3개가 있으면 밑으로 3개가 있겠죠. 위로 5개가 있으면 밑으로 3개가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fx는 마이너스 2다를 풀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로 이렇게 무덤을 그려버리면 그쵸? 마이너스 2와 만나는 점은 있어 없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밑으로 생기는 놈만 마이너스 2랑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때 만들어지는 실근의 합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밑에서 만나는 놈들이 앞쪽에 있는 게 유리해요? 뒤쪽에 있는 게 유리해요? 그치? 뒤쪽에 있는 게 유리하다고. 그래서 위로 무덤을 5개 만들고 밑으로 무덤을 3개 만드는데 최대한 오른쪽, 즉 오른쪽에 아래쪽으로 생기는 무덤이 3개가 이렇게 있어줘야 위로는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어줘야 마이너스 2와의 만남을 구했을 때 가장 그 값들이 클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는 거고요. 여기가 8파이니까 여기는 7파이, 여기는 6파이, 여기는 5파이가 될 것이고 문제에서 이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 값들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데이터들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6개장만큼을 더하면 되는데 얘는 엄청난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둘이 더한 거랑 7파이, 8파이를 더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15파이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둘이 더한 놈은 6파이, 7파이를 더하는 거니까 13파이 이렇게 더한 거랑 똑같고 이렇게 둘이 더한 거랑 똑같으니까 근의 합이 얘네들 3개의 합과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면 24인가요? 이렇게 하면 얼마야? 39인가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39파이라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조건만 잘 해석했으면 굉장히 손쉬운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29번입니다. 29번 조금 어려웠어요. 단답형 문제 중에서 어려운 두 문제, 킬러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근데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연산을 노가다성으로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일단 정수 부분에 대한 얘기, 로그의 정수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교육 과정에서 약간 좀 밀어내고 있는 그런 파트긴 해요. 그렇죠? 근데 킬러 문제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수 부분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F의 A, B는 F의 A 플러스 B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30 이하의 두 자연수 A, B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1보다는 A가 크거나 같고 30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런 자연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0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런 자연수 A와 B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A와 B를 곱했을 때는 얘가 아무리 커도 900까지밖에 안 되고요. 작을 때는 1까지 가능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F라는 게 뭐냐면 로그 값을 걸었을 때 정수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제 F가 될 수 있는 건 정수다라는 인지가 일단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수고 얘가 정수인데 거기다가 1을 더해서 뭐가 됐다? 얘가 됐다고 했으니까 요 녀석이 가질 수 있는 값이 0이 되면, 정수 0이 되면 요 녀석이 가질 수 있는 값은 1이다. 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요 놈이 가질 수 있는 정수가 1이 되면 요 놈은 2가 되는 거고요. 얘가 3이 되면 얘가 2가 되면 얘는 3이 되는 거고요. 얘가 3이 되면 얘는 4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A, B를 곱했을 때 최대 900까지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로그를 걸어버리면 이게 900이잖아요. 그쵸? 900은 1000이 안 돼. 1000이 되면 간신히 3이 되는데 1000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절대로 뭐가 될 수가 없냐면 3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됐죠? 3 이상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이렇게 딱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빨리빨리 계산해서 순서상을 세주면 된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쉬운 거 먼저 해볼게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1이라는 얘기는 A, B에다가 여러분들이 로그를 건 거야. 근데 정수 부분이 1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가 2보다는 작을 때 그때 이제 요 녀석의 정수 부분을 뭐라고 한다? 그치? 1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A, B 두 놈을 곱했을 때 1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100보다는 작아야 된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얘는 뭐냐면 A와 B를 더하는 거죠. 똑같이 로그 A 플러스 B 그놈의 값이 뭐보다는 그치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다 1보다는 작다 이 결론에 도달하는 거고 A 플러스 B의 값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다 그치 10보다는 작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주면 되겠죠.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순서상을 빨리 세주면 돼. 그럼 일단 두 놈을 더해서 이제 10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것은 한 자릿수밖에 안 되고 마찬가지로 B의 입장도 한 자릿수밖에 안 되니까 빨리 세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A가 1일 때 B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두 놈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두 놈을 곱해서 이제 뭐가 돼야 되니까 10을 일단 넘어가 줘야 되니까 얘는 불가능하네요. 얘가 되려면 일단 10이 돼야 되잖아. 근데 둘이 더하면 10 넘어가니까 안 되죠. 그럼 A가 될 수 있는 게 만약에 2면 B가 될 수 있는 것은 둘이 곱해서 10을 넘어가야 되니까 5부터 가능하네요. 5, 6, 7, 8도 돼요. 근데 9는 또 안 돼. 왜? 둘이 더하면 10을 넘어가니까 안 돼요. 이거 8도 안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3개 있다. 이렇게. 지금부터 노가다를 열심히 뛰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A가 3이다. 아이고. A가 3이면 일단 둘이 곱해서 이제 10 넘어가 줘야 되는데 둘이 더해서 10은 또 넘어가면 안 되니까 될 수 있는 것이 얘도 4부터 되네요. 4, 5, 6까지 되네요. 그렇죠? 됐네요. 이런 식으로 다 이러면 여러분 일일이 세면 됩니다. A가 4면 B가 될 수 있는 것은 둘이 곱해서 일단 10 넘어가면 되니까 3부터 되네요. 여기다 쓸게요. A. 그럼 3 되고 4 되고 5 되고 6은 안 되죠. 둘이 더해서 10 안 되니까. 그 다음에 5 되면 이제 2부터 되네요. 2, 3, 4까지 되는 거고요. 6 되면 계속 늘어나나? 똑같나? 해봐야죠. 해봐야 돼요. 무조건 해봐야 돼요. 6이면 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2부터도 되는데 3 되고 4는 안 돼. 줄어드네 이번에. 얘가 7이 되면 얘가 될 수 있는 것은 일단 2부터 되고요. 그 다음에 3 안 되고요. 그쵸? 8 되면 안 되죠. 왜냐면 8, 26이에요. 여기까지 안 돼. 딱 이렇게. 그럼 순서의 개수는 그냥 B만 세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8, 9, 10, 11, 12, 13, 14, 15개가 나오네. 일단 첫 번째. 이 경우는 순서상의 개수가 일단 15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2와 1일 때도 또 똑같이 해봐야 돼. 2와 1일 때 또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2구, 여기가 1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이제 2구, 여기가 이제 3이라는 얘기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가 2면 얘는 이제 100이 되는 거고요. 그쵸?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000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그
그 다음 여기는 1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100이 되는 거고, 여기는 10이 되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럼 얘를 셀 때는 또 똑같아요. A가 뭐일 때부터 하는 거야? 그치? 1일 때부터 하는 거야. 다 세는 거야. 그럼 A가 1일 때. 됐죠? A가 1이면 일단 두 놈을 곱해서 뭐가 될 수가 없어? 100이 될 수가 없어요. 그쵸? 100이 되려면은 100이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2일 때도 안 하는 거야. 3일 때도 안 하는 거야. 그쵸? 왜냐하면 3일 때도 얘가 30이 최대인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건 뭐부터 가능하다? 그렇지. 33부터 가능하나요? 33? 33부터, 아니, 뭐 33이야? 뭔 33이야? 33은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3부터. 4부터 가능하네요, 4부터. 됐죠?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건 4부터. 이제 또 셉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둘이 더해서 10 넘어가야 돼서 얘가 일단 6은 돼줘야 되는데 6, 4 해봤자 어차피 100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4가 됐을 때 100 넘어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25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럼 25, 26 다 됩니다. 근데 얘가 최대 30까지 돼도 어차피 43, 120, 1000 되려면 아직 멀었죠. 그쵸? 말도 안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얘는 30까지 다 된다. 그럼 A 플러스 B가 일단 100 절대 안 넘죠. 왜냐하면 얘는 최대 30이고 얘는 최대 30이라고 내가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문제에서. 그러니까 둘이 더해도 어차피 100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뒤부터는 조금 자유로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얘가 오면 얘는 24부터 가능하겠죠. 24, 25 이런 식으로. 54? 24? 미쳤네요. 20부터 가능하죠. 20부터 가능하네요. 왜냐면 둘이 곱하면 바로 100 되니까 20, 그 다음에 21 이렇게 쭉 가서 30까지 가능하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미치도록 노가다를 떠주면 됩니다. 선생님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가다 문제도 여러분들 모의고사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6이 되면 6이 되면 이제 100대를 하면 일단 10 몇 대가 돼야 돼요. 점점 지금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 받죠. 그 다음에 66에 36이니까 안 되고 17부터 가능하겠죠. 그대로 가서 3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이면 얘가 7이면 어떻게 돼요? 얘가 7이면 7, 4, 28 15부터 되네요. 그쵸? 줄어들고 15부터 쭉 가서 30까지. 그 다음에 얘가 8이면 얼마까지 되는 거야? 그러면은 13부터 되네요. 13, 12는 안 되고 13부터 쭉쭉 가서 30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9면 얘가 9면은 어디 보자. 9면은 10, 12, 12부터 되네요. 이렇게. 선생님 이거 언제 다 해요? 이거 4부터 해가지고 30까지 언제 다 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포기하는 거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구나. 이거 하면 진짜 죽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케이스를 풀려. 뭐냐면 지금 A를 4부터 9까지 했잖아. 힘들게 했지. 힘들게 했는데 A가 한 자릿수일 때 이거 한 거야. A가 한 자릿수일 때를 해버리고 그럼 B는 무조건 두 자릿수가 돼야 되네요. 지금 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A가 한 자릿수고 B가 두 자릿수일 때. 그러면 이 개수를 그대로 세면 이게 반대가 됐을 때 A가 두 자릿수고 B가 한 자릿수일 때는 방금 구한 이 순서쌍을 그대로 곱하기 2만 해주면 되죠. 그럼 우리가 안 한 게 뭐야? 얘가 한 자리고 얘가 한 자리일 때는 못하고 얘가 두 자리일 때만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것만 한 번 더 추가시켜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두 자리. 근데 이거 되게 웃긴다. 두 자리가 되면요. 얘가 가장 작은 게 10이고요. 얘가 가장 작은 게 10이거든. 그럼 두 놈을 더하면 10 무조건 넘어주고요. 둘이 곱해도 100은 안 돼. 둘이 더해도 100은 안 돼. 얘가 최대 30까지 되고 얘가 최대 30까지 되면 이거 무조건 만족해요. 근데 실제로 얘가 10이면요. 100 넘어가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얘가 최대 30, 30이어도 1000을 안 넘어요. 그러니까 두 자리 수면 다 된다는 거야. 두 자리 수면 다 돼요. 그쵸? 그래서 다 셌네. 다 셌어요. 얘가 두 자리 수면 다 된다는 얘기는 A가 될 수 있는 것이 10부터 30까지 중에서 아무거나 되면 B도 10부터 30까지 중에서 아무거나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지금 21개가 있고 여기 21개가 있어서 21 곱하기 21. 그럼 441인가요? 이렇게? 미쳤죠? 21. 441 맞네요. 441. 441개가 일단은 A와 B가 둘 다 두 자릿수일 때 이렇게 세주면 되고요. 지금 여기 열심히 써놓은 얘네들만 이제 마지막으로 더해서 2배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25부터 30까지니까 6개. 어떻게 한 거냐면 30에서 25를 뺀 다음에 1을 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빼면 10인데 더하면 11.
여기서 10 빼면 13이니까 14. 여기서 10 빼면 15니까 16. 여기서 10 빼면 17이니까 18. 여기서 10 빼면 18이니까 19.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세주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이 좀 되는 놈들만 빨리빨리 계산하면 되는데 요렇게 하면 30. 요렇게 하면 30. 현재까지 60. 그리고 요렇게 둘이 하면 24. 그럼 60에다가 24 더하니까 84. 그래서 84가 있는데 A가 한 자리, B가 두 자리. 이것뿐만 아니라 A가 두 자리, B가 한 자리도 있으니까 두 배를 해줘서 28에 16, 168이라는 결과에 도달을 하고 이제 남아있는 놈 얘네들을 다 더하면 순서상의 총 개수가 나오겠네요. 그쵸? 얘네들을 다 더해서 최종적인 답을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30번입니다. 대망의 30번이고 이 문제는 정말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 많이 어렵고 실전에서도 21번과는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21번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고 이 문제를 풀려면 아마 시험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역시.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서 풀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잘 안 풀리는 문제였을 텐데 굉장히 계산도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답을 알고 있거든. 답을 몰라요. 답이 뭔지 모르겠고 기억이 안 나. 근데 이제 이거를 풀 때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고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여러분들도 같이 잘 따라와서 일단 어떻게 푸는지 일단 보고 스스로가 한 번 더 연습해 보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보고 저렇게 푸는구나.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일단 하고 싶은 얘기, F라는 함수는 줬어요. 완전히 오픈 공개했다. 그리고 얘가 30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F라는 그래프는 꼭 반드시 그려야 됩니다. 그림을 안 그려도 되는 문제일 지언정 무조건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을 약간 릴렉스 시켜야 돼요. 릴렉스. 그래서 fx를 그릴 건데 일단 fx가 너무 거지 같아. 그치? 코사인 x와 사인 x를 그리는데 앞에 개수가 달라요. 그럼 이거 높낮이 다를 거 아니야. 그쵸? 일단 거기서부터 굉장히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일단 정확히 그리지 않고 일단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문제에서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를 그리라고 했는데 범위를 주나요? 범위를 안 줘요. 그쵸? 두 함수를 주고 그냥 범위 없이 그냥 푸는데 여기 범위가 있네요. 0부터 4파이까지라는 범위를 일단 마지막에 줍니다. 그러면 주어진 함수를 그릴 때 0부터 4파이까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셔야 되고 코사인 그래프, 사인 그래프를 다 그릴 건데 일단 사인 그래프를 먼저 그릴게요.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왜냐하면 얘가 이만큼밖에 안 올라가니까 요놈보다는 조금 낮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다. 그럼 여기는 이제 2파이가 될 것이고 한 사이클 더 그려야겠네요. 젠장. 그래서 여기가 4파이. 간단하게 좀 끄적거리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먼저 그려줍니다. 그럼 코사인을 그리려면 조금의 보정선이 좀 필요하네요. 이렇게 좀 구분 짓기 위해서 좀 정확히 그리려고. 그런 다음에 여기도 할까? 여기도 보정선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이번에 코사인은 저 위에서부터 출발을 해서요. 이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게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좀 고마운 게 여기가 xx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기가 똑같아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림과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림이 똑같다.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똑같다. 주기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다. 이렇게 지금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두 놈을 동시에 그리면 안 되고요.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쵸? 여기에 2가 지금 빠진 것 뿐이야. 여러분들 오타가 아니라 그냥 약분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코사인의 그래프가 사인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 위에 있으면 코사인을. 그 다음에 코사인이 사인보다 작다. 그러니까 사인이 더 위에 있을 때는 사인을. 그러니까 이 함수, 이 f라는 함수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두 개를 동시에 그려놓고 위에 있는 함수를 덧 그리세요. 그래서 위에 있는 함수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네요. 됐죠? 됐나요? 이제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렸으니까 조금 정확하게 한 번 더 옆에다 그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여기서부터 내려왔다가, 그쵸? 얘가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랬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다까지. 여기까지. 됐죠? 같은 높이. 근데 이 그림을 그대로 반복해서 그릴 거니까 높낮이가 또 필요해요.
그쵸? 높낮이를 좀 맞춰줘야지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그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높낮이를 맞춰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여기까지.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럽네요. 그쵸?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가 4파이. 힘들죠? 여기가 2파이. 그쵸? 아무튼 이런 그림이 그려졌다.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이런 점들은 구해야 되나요? 구해야지. 이런 점들이 여러분들 구해집니다. 이런 점들이 다 구해져요. 왜냐하면 여기 코사인이랑 사인이 있는데 요 2분의 2 루트 3과 2라는 놈이 있고요. 요렇게 꺾이는 점들 있잖아요. 요런 점들. 요 점. 일단 여기 꺾였죠. 한번 꺾였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되게 중요하죠. 요 점이랑 요 점 중요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요 점이랑 요 점이 중요한데 이 점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점은 실제로 이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를 둘이 갖다고 놓고 방정식을 푸는 개념이라서 둘이 이렇게 갖다고 놔주면 돼요. 그러면 이 2는 약분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코사인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탄젠트의 값이 루트 3이 되는 그런 x를 0부터 4파이까지 구해주면 돼요. 그럼 탄젠트의 그래프가 이제 루트 3이 되는 게 뭐가 있냐? 그럼 여기가 이제 3분의 파이가 되죠. 60도 3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럼 얘가 3분의 파이면 여러분들이 얘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가 파이였으니까 파이보다 3분의 파이만큼 더 가서 3분의 4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점들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뭐 구해놓으면 2파이만큼 추가시키면 되니까 3분의 몇 파이야? 7파이.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를 추가시키면 되니까 그대로 파이를 추가시켜서 3분의 10파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놓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선생님 원래 그림을 엄청 크게 그리는 스타일인데 이게 지금 너무 복잡한 그래프라서 그림을 좀 작게 그려요. 공간이 좀 협소해서.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줘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간신히 이제 F를 다 그렸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려도 우리가 뭘 한 것 같은데 30번을 다 푼 것 같은데 젠장. 아직 시작도 안 했네요. F가 뭔지만 봤어요, 지금 살짝. 그 다음에 이제 GX의 그래프를 또 봤는데 GX의 그래프는 일단 고맙게도 2차 함수예요. 그쵸? 2차 함수인데 A가 0보다 큰 최고차인 개수가 플러스인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살짝 그려놓는 거야, 이렇게. 됐죠? 마음의 뭐 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를 A를 모르지만 구할 수 있어요. 얼마냐면 루트 3이네요. 마이너스 2분의 B, 루트 3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게 바로 G, 이게 바로 F다. 이렇게. 근데 이제 함수를 새롭게 또 정의합니다. 미쳤어요? 합성까지 하래요. 자, 그렇다고 얘를 여기다가 넣는 것은 아닙니다. 됐죠? 그냥 합성을 했구나 정도로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밑에다가 방정식을 하나 뒀는데 이 방정식이 일단 풀려. 2차 방정식의 형태니까 9구단을 회자 7일은 7, 둘 다 마마. 그래서 얘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는 뭘 풀라는 얘기냐면 h가 뭐 될 때, 그렇지 1 될 때와 h가 뭐 될 때, 이렇게 7 될 때를 풀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3개라고요? 어머.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3개다. 무슨 얘기냐? 여기 쉼표를 찍었어. 이거 또 는이에요. 그러면 이거인 거 근의 개수 다 세고 이거인 거 근의 개수 다 센 다음에 13개 되도록 해달래요. F는 줬지만 G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H라는 함수가 일단 G가 이제 겉함수라고 하고요. F라는 함수가 속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G에다가 F를 집어넣은 것이 뭐가 될 때? 그렇지. 1 될 때. 이걸 풀라는 얘기야. 이게. 그러면 F는 일단 먼저 보는 게 아닙니다. 속함수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겉함수를 먼저 보는 거야. G가 1이 되는 값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제 F가 얘다 해서 이제 방정식을 풀어주는 거고. 그럼 결국은 이제 G가 1 되는 값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G가 1 되는 값.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G에다가 F를 집어넣었을 때 그게 7이 되는 값을 찾고 싶으면 일단 G가 7이 되는 값 이걸 찾아야 돼요. 근데 안타깝지만 G는 A를 몰라요. 그렇죠? 높낮이도 모르고 그냥 추계 방정식 정도만 안단 말이야. 그러면은 G가 1 되는 값, G가 7 되는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또 무슨 상태냐면 이걸 또 풀려면요. 이거를 조금 미리 다 조사를 좀 해놔야 돼. 그래야지 얘를 좀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뭘 조사하냐면 결국은 우리가 G가 1 되는 값을 찾았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인데 G가 1 되는 값을 이렇게 두 개를 여러분들이 찾았다고 쳐보세요.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F가 알파가 될 때, F가 베타가 될 때를 구해야 되잖아.
F는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알파가 될 때랑 베타가 될 때를 그어가지고 교점을 다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점의 개수, 그 개수가 이제 13개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떤 X축과 평행한 선들이 있어야 돼요. 그 선들이 있어야 되고 그때 만나는 점의 개수를 다 일일이 세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볼게요, 지금부터. 세볼게. 그럼 좋아. 요 놈의 값이 얼마냐면 얘가 2루트 3까지 올라갔어요, 아까. 그리고 얘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루트 3까지 올라갔습니다. 됐나요? 2까지 올라갔죠, 미안. 2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를 집어넣을 건데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돼요. 왜냐하면 얘는 교점이었으니까 3분의 파이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얘가 루트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얘는 0이, 요 놈이 필요하죠. 요 놈. 그럼 3분의 4파이를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집어넣으면 사인 3분의 4파이. 얼마죠? 파이에서 3분의 4파이만큼, 그러니까 3분의 파이만큼 갔으니까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네요. 그쵸? 이렇게 지금 아까 높낮이를 선생님이 세팅을 해놨으니까 요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개수를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K가 2루트 3. 그러니까 K라고 할게요. 요걸 K라고 할게요. Y는 K를 그을 건데 Y는 K에서 이 K가 뭐면 2루트 3이 딱 되면, 그쵸? 그랬을 때는 한 점, 두 점, 세 점이니까 이게 세 점이 나와요. 개수를 써놓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곳이 이제 2였으니까 2와 2보다는 크고 K가 뭐보다는 작을 때 2루트 3보다는 작을 때 또 써주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4점이네요, 이번엔. 4점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루트 3일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6개가 돼요. K가 얼마일 때? 2일. 잘 봐야 돼요. 자, 잘 봐요. K가 2일 때를 안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 6개네요. K가 2일 때. 그 다음에 K가 이제 루트 3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을 때, 루트 3보다는 K가 크고 2보다는 작을 때, 그때는 여기 사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8개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K가 루트 3일 때, 하나, 둘, 셋, 넷, 다 6개네요. K가 루트 3일 때. 다 써놔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K가 루트 3보다 작고, 이번에 여기는 한 방에 하면 되네.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 사이에 K가 있으면 이때는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네요. 그렇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걸 벗어나면 여러분들 근이 없는 거야. 개수가 없다. 이렇게. 근데 이걸 써놓고 났더니 3, 4, 6, 8, 6, 4. 3, 4, 6, 8, 6, 4? 뭐 전혀 규칙도 없고 그냥 이상한 수인데 특징적인 게 요거 하나가 특징적이네요. 왜냐면 얘네들은 전부 다 교점의 개수가 짝수개가 나오는데 요놈의 개수만 몇 개?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반드시 저 3이라는 놈이 있어야 문제에서 이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총 13개가 될 수가 있어.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13개를 하기 위해서 이 3이 꼭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G가 1이 될 때의 상황과 G가 7이 될 때의 상황, 두 상황을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G의 그래프에서 Y값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G라는 함수를 그려놓고 혹시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7이 있는 경우, 이 경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선생님 1이 밖으로 빠지면 안 되나요? 그쵸? 그런 경우들까지 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일단 무조건 이 교점들을 구해서 이 교점들 중에 하나가 일단 2루트 3이 돼야 돼요. 무조건 2루트 3이 돼야 돼. 얘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교점의 개수를 셌을 때 여러분들이 홀수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루트 3은 근이 돼야 돼. 근데 추계 방정식이 루트 3이었으니까 얘가 뭐가 되거나, 그렇지, 2루트 3이 되거나 얘가 2루트 3이 되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일단 첫 번째로 1이랑의 만남이 있어서 그 만남에서 값이 2루트 3이었다. 이걸 먼저 풀겠다는 거죠. 그러면 7은 무조건 위에 그림이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이 이차함수는 루트 3이라는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그리고 이 두 개의 값은 일단 몰라, 지금.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좀 빨리 셀 수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1이 된다는 얘기는
이 f라는 놈이 될 수 있는 값이 이 그림에서 0, 2루트 3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이 이제 알파 베타가 되는 걸 찾아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한번 해보자. fx가 0과 2루트 3이 된다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fx가 0이 될 때는 하나, 둘, 셋, 4개니까 여기서 4개 나옵니다. 그리고 2루트 3일 때는 아까 구해놨죠? 저거 보고 할게요. 이렇게 3개가 돼요. 그래서 총 7개가 됩니다. 7개가. 그럼 이제 얘를 해야 되거든. 얘를 했을 때는 fx가 알파다, fx가 베타다를 풀어야 되는데 알파는 0보다 작아요. 그쵸? 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베타라는 놈은 지금 2루트 3보다 크니까 저 위에 있어요. 그럼 베타가 2루트 3보다 크니까 교점이 없어. 그럼 얘는 실근이 안 나와. 그러면 알파가 어떻게 해서든 몇 개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지, 6개를 만들어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0보다 작은 놈은 그으면 무조건 4개거든. 그럼 이놈보다 더 작았을 때 이렇게 2개를, 아까 이거 안 했구나. 미안해요. K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 이때 2개가 더 나오네요. 그렇죠? 이거 빼먹었네. 이거보다 더 작으면 근이 없고요. 2개 아니면 4개거든. 얘가 아무리 노력해도 2개 아니면 4개 아니면 0개예요. 그러니까 얘가 6개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다 합쳐서 13개가 절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1에 해당되는 요 x값이 2루트 3일 때는 안 되는 거야. 안녕.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안녕.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1을 그었을 때 2루트 3이 아니라 7을 그었을 때 뭐다. 그렇지. 여기가 이제 2루트 3이다. 이걸 풀어주면 되겠네요. 당연히 축은 루트 3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0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1이에요. 1. 1을 그었을 때 1이 밖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1이 여기일 수도 있고요.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이번엔 세 가지 경우를 다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 또한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풀어놓자. 아, 괜히 졌다. 아씨. 그럼 이제 얘가 이제 뭐 되는 거? 0 되는 거, 2루트 3 되는 거라면 아까 전에 7개가 나왔잖아요. 그쵸? 7개 일단 써놓고요. 이번에 이제 얘를 풀어야 되는데 1이 만약에 밖으로 빠져버리면 근이 없잖아. 그럼 안 되잖아. 지금 13개 나와야 되니까 일단 1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이 있을 때 요 놈을 내가 알파, 요 놈을 베타라고 해보자.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가 이제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알파랑 베타는 이 그림을 잘 보면, 이 식을 잘 보면 0과 루트 3 사이에 있는 알파를 지금부터 생각해야 된대요. 그럼 0과 루트 3 사이에 있는 알파는 요거거든, 요거. 그럼 교점이 몇 개 나와? 얘를 알파라고 했을 때 교점이 몇 개가 나오냐면 4개가 나옵니다, 4개. 그쵸? 그 다음에 베타. 베타는 루트 3과 2루트 3 사이거든? 근데 루트 3과 2루트 3 사이면 여기거든, 여기? 루트 3과 2루트 3. 요 라인이란 말이야? 요 라인. 그럼 얘가 요 라인에서 될 수 있는 게 4개 아니면 6개 아니면 8개일 거 아니에요. 그쵸? 얘가 될 수 있는 게 4개 아니면 8개 아니면 6개 이렇게 될 텐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더해도 13이 될 수가 있네요. 여기 6개가 되면. 그쵸? 이렇게 둘이 더했을 때만 6개가 될 수 있어.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이미 여기에 4개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둘이 하면 11개잖아. 11개에다가 이게 2개만 추가돼야 되니까 이건 절대로 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안 되네요. 그쵸? 너무 어렵죠? 어렵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럼 안 돼. 그럼 이제 남은 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될 수 있는 경우가 뭐밖에 없었다. 그렇지. 여기가 얼마일 때? 1일 때 이거밖에 없는 거야. 다 했잖아요. 여기가 1일 때. 그럼 마지막으로 계산만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되면서, 그치, 루트 3 하나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럼 fx가 루트 3일 때는 여기 있네. 6개가 있네요. 그쵸? 그래서 얘가 6개가 돼서 둘의 합이 총 13개가 돼서 문제에서 원하는 13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 뒤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뭐 간단합니다. 일단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2차 함수 식을 이제 완벽하게 쓸 수가 있네요. gx는 루트 3,1을 꼭지점으로 하니까 x 마이너스 루트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a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0 집어넣었을 때 7이 된다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a를 구하는 거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g에다가 뭘 걸래요? 사인 알파를 걸라고 했으니까 사인 알파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근데 알파라는 것은 이제 근이니까 이 근의 합을 전부 다 구해야 되거든. 근데 근이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야. 방금 여기 써놨는데 fx가 0 되는 거, fx가 2루트 3 되는 거, fx가 루트 3 되는 거 이걸 다 쓰라는 얘기잖아. 그럼 fx가 0 되는 거. 그럼 여기 요거
요거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구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두 놈을 더했을 때 이거에 2배 아니야. 2배 아니고 대칭 아니야 이거. 요 놈이랑 요 놈이랑 함수 달라요. 그래서 요 놈 둘이 더했을 때 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런 값들을 여러분들이 다 구해주면 돼요. 근데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0 되는 거 했으니까 루트 3 되는 거 요것도 이제 요런 값들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뭐 되는 거 2루트 3 되는 거 2루트 3 되는 거는 그냥 보이죠. 4파이, 2파이, 0 이렇게 해서 값들을 다 구해서 파이를 몇 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알파가 이제 몇 파이가 되니까 사인도 구할 수 있고요. 그럼 사인을 구해서 그 값을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주에다가 그대로 넣어주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산도 조금 복잡할 텐데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못 풀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이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진짜 실전 모의고사 즉 최종적으로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연습하라고 만든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열심히 공부하셔서 실력을 업 시키길 바랍니다. 됐죠? 여러분들 1회 감성 모의고사 해설